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 책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은 아니고요. 이 책의 부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혼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한 게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런 제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자는 김경림이라는 분인데요. 책을 많이 출간하진 않으셨더라고요.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혼을 한 뒤에 자신과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담을 풀어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아이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자신은 이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혼을 하고도 아이와 어떻게 이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행복한 삶을 가꿔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이혼 가정, 그리고 이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감정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됐고요. 이 책에서 이 저자의 아이 이름이 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 들이에게 감정이입하고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투영을 해서 오히려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과 겪었던 그런 관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는 오히려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감정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어린 왕자 도입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어린아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들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와 살게 됐죠. 이혼을 한 시기는 아마도 들이가 10대가 되기 전에 한 6살에서 9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계속 불화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부모를 둔 아이들은 어떠한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싸우고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되게 험악하고 냉랭해지잖아요. 자기들은 이래놓고는 애는 괜찮을 거야. 애는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아이는 밥 잘 먹고 학교 가고 이러면은 내가 그래도 부모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 아이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지금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 아주 어린아이라고 해도 3살, 4살이라고 해도 아이들은 다 압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고 그냥 나의 우주인 거잖아요. 근데 나의 이 우주를 잃어버리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는 부모이기 때문에 온 신경을 부모님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가만히 있죠. 내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 책에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그래도 들이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워낙 말수가 적고 행동이 적은 아이여서 이렇다 할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고 어른들은 그걸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아이들은 내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괜찮은 걸까요?
오히려 너무 이상한 거죠. 지금 집안이 되게 불안한데 아이가 너무 의젓하고 멀쩡해요.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이 불안하고 되게 두려운 감정을 꾹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억누르고 있을까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올까봐. 아이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부모님이 이혼을 할까봐. 그러면 특히나 아이들은 어릴수록 부모님이 다투거나 이러면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지금 부모님이 싸워. 이거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부모님이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둘 중에 한 분과 살거나 아예 뭐 막 할머니한테 맡겨지거나 이러는데 이러면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 눈치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막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막 다정하게 굴죠. 그거는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다가 나는 버려지고 싶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결국에 여차저차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로 저자는 엄마가 아이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일단 책에 나오는 문장을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말고는 이미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는 오로지 감수해야 할 것만 남아있다. 이게 아이 입장에서의 이해다. 여기다 대고 엄마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뻔뻔스러운 짓이고 어른답지 못한 짓이다. 애더러 제3자 어른 노릇을 하라고 네가 날 좀 이해해달라고 어리광을 부리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국에 자기가 한 거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혼을 한 건 이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이 아빠, 남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붙들고 네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자기 혼자서 어떻게 생각을 하거나 자기 또래 친구를 붙들고 해야 되는데 애를 붙들고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진짜 최악인 거죠. 왜냐면 지금 아이도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기는커녕 지금 너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기는커녕 자기 입장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엄마는 자기는 이혼 과정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이는 당연히 내 편일 거야. 아이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든 그냥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런 불행을 안겨준 그냥 가해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에 대한 문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아빠와 엄마 중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듣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다. 아이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라 부모의 불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굳이 따지자면 아이가 피해자고 부모가 가해자인 셈이다. 아이한테는 엄마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이 입장을 깨끗이 인정하고 아이를 대해야 한다. 이게 공정한 거다. 지금 아이는 혼자 불행 속에 떨어져서 너무 혼란스럽고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해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 둘 다 자기 감정이 메모리 돼서 정신이 없어요. 이 아이까지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부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있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세상에 혼자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해야 할 건 물론 나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얘기 나누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는 특히 어릴수록 모를 거야 괜찮아 다 이렇게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저자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고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어둡고 아예 표정이 없어지고 이렇게 점점 변해가요. 근데 저자가 다행히 이걸 깨닫고 사실 지금 말한 이런 실수들을 저자가 다 했거든요. 근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와 이 이혼의 상처를 서로 잘 치유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이 이후에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 등장하는 훈훈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드리가 처음으로 혼자 택시를 타게 된 거예요. 이때 택시기사님과 주고받은 대화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기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따 학원 끝나면 아빠가 차로 데리러 오시겠네? 그러자 드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엄마 아빠 이혼하셔서 아빠는 저랑 같이 안 사세요. 저는 엄마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드리에게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쩜 성격이 그렇게 씩씩하고 밝을 수 있느냐면서 말이죠. 그러자 드리는 다시 아유 그게 놀랄 일인가요? 에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지금은 다 각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신도 처음에는 속상하고 우울하고 막 엇나가려고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신이 사는데 부모의 이혼은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드리가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 부모의 이혼이 드리의 잘못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드리가 어린 나이에도 자신에게 닥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리고 제대로 보내고 지금은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이 에피소드를 읽는데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이혼한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부모님들도 꼭 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애 때문이다 라고 애꿎은 아이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은 2015년에 출간이 됐는데 지금은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고 서점에 이렇게 한두 권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출판사에서든 이 책을 재출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극히 제 사견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코너로는 다음 달에도 이렇게 인간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엄마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뻔뻔스러운 짓이고 이렇게 이야기가